안녕하세요. 송재형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5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많이 어렵게 느끼셨나요? 아니면 좀 쉽게 느끼셨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수능의 경향을 잘 반영해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4점짜리 문항들이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죠. 그래서 15번이라든지 22번이 특별히 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9번이라든지 10번 문제가 오히려 더 쉬워지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4점짜리 문항들은 다 골고루 비슷한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부터 4점짜리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9번 문제는 an 플러스 1 더하기 2배의 sn이 n제곱 마이너스 n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이 an과 sn이 섞여 있는 식이 있으면 an이나 sn이나 둘 중에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걸 초항부터 n번째까지 다 더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을 S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까지의 합에서 n까지의 합을 빼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식을 세워보면 이게 좀 더 편안하게 풀리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sn하고 이 두 배의 sn이 계산이 돼서 sn 플러스 1 더하기 sn이라고 하는 합이 연속된 두 개의 합으로 표현했을 때 이게 n제곱 마이너스 n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sn 더하기 s의 n-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n-1의 제곱 마이너스 n-1 이런 형식으로 나올 텐데 이걸 이렇게 빼보면 당연히 a의 n 플러스 1하고 a의 n 플러스 an과 an 플러스 1 여기를 먼저 쓸까요? 여기다 순서를 바꿔서 an 플러스 an하고 an 플러스 1의 합이 요걸 이제 빼야 되는데 이 뺄셈의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나열해서 빼셔도 좋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정도가 이제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게 눈에 보이면 요 앞에 써 있는 게 2분의 d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아마도 2n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니까 2n-2가 될 거야. 이렇게 쓰시면 n번째 항을 바로 찾을 수 있고 요게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접 빼서 계산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써봤는데 이게 이제 연속된 두 개의 수열의 합이 된 거고 요 n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은 항들에 대해서만 빼서 계산한 식이니까 첫 번째 n에다 1 대입하면 0번째가 없기 때문에 0번째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상에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고 한 건데 질문을 보니까 질문이 S15에서 S1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첫 번째 항을 제외하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더해서 14번째 항 그리고 15번째 항까지 더한 이 합을 구하고 싶다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그렇다면 이 연속된 두 숫자를 우리가 여기다 1 대입하면 1번, 2번의 합일 거고 2를 대입하면 다시 2번, 3번의 합이 되고 3 대입하면 3번, 4번의 합이 되니까 하나씩이 계속 겹쳐져서 나오겠죠. 그래서 겹쳐져서 나온 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 n자리에다가 2k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a의 2k번째 합하고 a의 2k 플러스 1번째 합을 여기다 2k를 대입하니까 4k-2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홀수와 짝수의 연속된 두 개 혹은 짝수와 홀수의 연속된 두 개의 합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뭐 n에다 2k-1을 대입하셔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연속된 두 수의 합을 구할 수 있고 k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합이 될 거고 그리고 k에다가 이번엔 2를 대입하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합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이 연속된 전체 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이제 우리는 이 15개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출발해서 14번째, 15번째까지 합이 되기 때문에 이 4k-2라고 하는 값에다가 시그마하고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k에다 1 대입했을 때가 두 번째, 세 번째 2 대입하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니까 7번째까지 대입을 하면 이게 바로 14번째와 15번째까지 합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시그마 공식을 써서 계산하시면 4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8 마이너스 2만 7개 14를 빼자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7, 8에 56이니까 112에서 14를 빼서 답은 98이야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는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SN에 관한 관계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일단 잘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뺐을 때의 이 n번째와 n 플러스 1의 관계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것을 연속된 숫자들의 합인데 홀수 짝수 아니면 짝수 홀수의 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n에다 2k나 2k-를 대입해서 풀 수 있다 정도의 연습이 잘 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을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시간 T에 대해서 속도를 하나 줬죠. 그래서 VT다라고 하는 것을 줬는데 VT가 3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8, 6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줘놓고 T가 A에서 A하고 T는 A하고 T는 B에서 이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A부터 B 플러스 1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찾자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걸 3으로 묶어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되니까 근이 2하고 1이겠죠. 그래서 1하고 2에서 이렇게 근을 갖는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바로 VT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VT의 두 근이 1하고 2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A는 1이고 여기서 속도가 한번 바뀌었고 B는 2다라고 해서 여기서 속도가 한번 바뀌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이 A부터 B 플러스 1까지 위치의 변화량이 어떻게 됐냐라고 질문한 거니까 B 플러스 1 하면 3이겠죠. 그러니까 요 1부터 3까지 요 적분의 값이 몇이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를 질문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질문을 인테그랄 한 다음에 1부터 3까지 이 VT라고 하는 것을 3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6을 적분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이제 풀어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1부터 3까지 적분을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0부터 적분하는 게 편하겠죠. 근데 이게 좌우가 대칭, 1.5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적분하나 0부터 2까지 적분하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1, 3으로 쓰는 것보다는 계산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면 0, 2라고 이렇게 계산해서 푸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이게 이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t의 제곱 플러스 6t라고 나오고 요거를 0 대입하고 2 대입할 거기 때문에 0은 대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만 대입하면 8 마이너스 약분하면 2, 9, 18 플러스 6, 4, 6, 2, 12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0에서 18을 빼면 답은 2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11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은 이제 조금 익숙할 수 있겠죠. 근데 약간 이제 식이 복잡하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보면 지금 그래프가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라고 해서 두 식을 보니까 이건 y는 3의 x 2분의 x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생긴 함수고요. 이건 y는 3의 2분의 x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x 자리만 놓고 보면 얘는 x 플러스 1인데 얘는 x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이 함수는 항상 오른쪽으로 몇 칸? 5칸 평행이동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x 대신에 x 마이너스 5를 쓰면 이런 형식이 나올 테니까 5칸이 항상 옆으로 평행이동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이 돼 있는데 이 함수가 지금 여기 어딘가를 이렇게 지나갈 때랑 다시 여기 어딘가를 지나갈 때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요 모양이 지금 마름모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름모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요 두 점이 오른쪽으로 5칸이 같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또 보시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15인 마름모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마름모의 넓이가 15가 되려면 이 선을 쭉 더 연장해 봤을 때 이제 뭐 마름모라고 하는 것은 밑변의 길이 곱하기 이 높이 가지고 넓이를 구했다라고 해도 좋으니까
요게 오면 요 높이가 3이 된다라는 사실을 금방 발견할 수 있고, 그럼 말은 뭐니까 요 길이만 온 게 아니라 요 길이도 오겠죠. 그럼 이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간격은 4가 될 거야 라는 거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년 수능 뭐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들을 보면 뭐 요런 길이들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 있는데 이 사이의 간격이 루트 오면 뭐 이게 한 칸이면 얘는 두 칸이다, 이런 형식처럼 지금도 똑같이 요게 4칸이고 요게 3칸이고 요게 5칸이다 라는 것을 넓이를 통해서 충분히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것은 선 두 개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이 선이 y는 a고 위에 있는 이 선이 y는 b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하고 b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요 점의 좌표를 뭐 알파라고 잡으면 요 점의 좌표는 알파 플러스 4가 된다라고 표현해서 알파 플러스 4에서의 이 함수 값하고 알파에서의 함수 값의 차이가 3이 난다라고 식을 세우면 알파가 구해질 거고, 그리고 그때 알파의 값을 이제 대입을 하면 그 알파에서의 함수값, 알파 플러스 4에서의 함수값이 각각 a하고 b가 등장할 거야 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막상 이걸 풀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복잡하다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대입을 해서 풀 텐데 이 식에다가 알파 플러스 4를 대입하면 3의 2분의 알파 플러스 4를 대입하면 알파 플러스 4에서 3 빼니까 알파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알파를 대입하면 3의 2분의 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함수값하고 이때 함수값의 이 차이가 3이니까 빼면 3이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푸셔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알파를 계산하시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알파를 계산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는 뭘 계산하고 싶은 거냐면 a를 찾고 싶은 거니까 3의 2분의 알파 플러스 3제곱, 즉 이 값을 계산하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셔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제가 똑같이 이 식하고 같은 형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것을 이 부분을 3의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제곱에다가 얼만큼을 더하면 얘가 나오죠? 그렇죠. 4를 더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분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형식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 값을 a라고 한다면 이 값은 a에다가 얼만큼을 곱한 건가요? 그러면 3의 2분의 4제곱이니까 3의 제곱, 즉 9를 더 곱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a 곱하기 9에서 a를 뺀 거니까 8a가 나올 거고, 이 8a의 값은 3이니까 a는 8분의 3이야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a는 8분의 3이다 라고 계산을 하시고, 그럼 b라고 하는 값은 8분의 3에다가 3만큼을 더 더했으니까 그냥 8분의 3 더하기 3이다 라고 계산을 하고, 이제 이 둘을 더하게 되면 8분의 3, 8분의 3 더하면 8분의 3의 2배니까 4분의 3이겠죠. 그래서 4분의 3 플러스 3을 하게 되니까 4분의 4, 3, 12 해서 15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동일한 계산인데요. 이 동일한 계산을 요걸 푸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때의 함수값을 지금 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a가 됐는데 이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개념이냐면, 지수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x의 값이 등차적으로 증가를 했을 때 이 위치가, 이걸 이제 ax제곱이라고 본다면 여기가 ax제곱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서 x 플러스 1을 하겠다라면 여기가 ax 플러스 1제곱이 될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얘는 등비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얼만큼이 증가하냐라고 하면 요 a의 이 간격의 거듭제곱만큼 증가할 거야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만 빨리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함수는 3의 2분의 몇 제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a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그냥 루트 3이라고 봐주셔도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알파에서의 값을 a라고 한다면 요 알파 플러스의 4의 값은 a에다가 얼만큼을 곱한 거냐라고 하면 밑이 루트 3인 거니까 루트 3의 4제곱만큼을 더 곱한 값이 바로 이 값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여기서 이걸 뺐을 때의 값이 3 나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썼던 9에 2에서 a를 뺐더니 3 나온다 라는 관계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럼 로그 함수가 나왔을 땐 반대겠죠. 로그 함수는 y 값이 등차적으로 증가하려면 이 x의 값이 등비적으로 증가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갖고 그래프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하고 빠른 풀이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죠?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요, fx라고 하는 함수가 불연속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근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써졌고 x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 함수가 2x 마이너스 a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상상하기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래프를 상상해 보면 근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야. 좀 널찍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이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풀어보면 이 위치가 0, 당연히 3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왼쪽에 있는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냐면 a의 값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a가 0이면은 그냥 2x 해서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고 a가 3이면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전체가 다 연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질문을 보니까 이 질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fx와 f의 x 플러스 a를 곱한 함수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 곱한 함수가 x는 k에서 어때야 되겠다? 이 함수가 불연속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줬는데 이 불연속이 되는 점이 딱 한 개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fx인데 이 fx는 원래 어디서 불연속이지? 그럼 이 fx는 x가 0에서 이 fx는 원래 불연속이었어 라는 거고 그럼 이 fx라고 하는 이 불연속 함수 그냥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이 0에서 불연속인 이 함수 만약에 이 함수가 처음부터 연속인 함수로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값이 3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서 연속으로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이걸 아무리 옆으로 이동해서 곱해도 불연속인 점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하나에서는 불연속이 돼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불연속인 함수로 하나 그려놓고 이 함수를 fx 플러스 a라고 하면 이것은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저쪽으로 이동한 값이겠죠. 그래서 a가 지금 문제에 보시면 a가 의미 아닌 정수라 그랬으니까 a가 0이거나 아니면 양수가 되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즉 a가 1이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어떤 그래프를 그릴 텐데 그러면 여전히 이 함수도 어디에서? 이 함수도 이 안에 있는 값이 0 나오도록 하는 x는 마이너스 a에서 이 함수가 불연속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함수가 불연속인 위치가 있을 텐데 문제의 조건이 이 곱한 함수가 한 점에서는 불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한 점만 불연속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이면 하나는 연속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옆으로 이동시킬 텐데 이 함수가 불연속인 지점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fx라는 함수는 0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연속이야 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곱해진 함수가 0이 됐을 때 이 곱은 다시 연속이 될 수 있겠죠. 또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옆으로 이동돼서 이 지점, 불연속인 지점이 옆으로 이동돼서 불연속인 지점이 있을 텐데 그 지점이 몇이 된다면 이게 불연속인 지점에서 이 왼쪽 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된다면 이 곱한 함수는 다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그러면 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값이 제자리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한 칸 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세 칸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a를 기준으로 해보면 a가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A가 0일 때 하고 A가 1일 때 하고 A가 3일 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을 따져보면 이 지점은 뭐냐 하면 이 함수의 x절편이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a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a라고 하는 값이 이 그래프가 fx라고 하는 것이 0에서 불연속인데 이 함수를 왼쪽으로 평행이동시키면 0이 도착할 수 있는 지점은 이 지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함수가 불연속인 지점을 얘가 곱해져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면 이 함수의 함수값이 몇이어야 되냐 그러면 이 함수의 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이 직선의 그래프에서 0이 되는 지점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2분의 a가 왼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 함수는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한 거니까 마이너스 a라는 값이 2분의 a랑 동일해지려면 그 a는 0인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동된 이쪽 함수가 이동돼서 이쪽을 0 되도록 만들려면 a가 0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 a를 0이라고 한번 찾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지점이 불연속인 지점이 저쪽으로 이동됐는데 원래 함수가 0인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이 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지려면 그때의 값이 1하고 한 칸 이동하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3칸 이동해야 되니까 a가 1이나 3일 때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찾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a를 0이라고 만들면 이 함수는 두 함수가 fx, a가 0일 때는 얘도 fx겠죠. 그러니까 같은 함수니까 이 함수 둘의 곱은 당연히 이 지점에서 불연속인 함수니까 왼쪽은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될 거고 오른쪽은 플러스 a의 제곱이 될 텐데 a가 0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왼쪽은 9로 가고 오른쪽은 0으로 올 테니까 이 두 개를 곱한 함수가 당연히 이때는 x가 0에서만 불연속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게 되면 이 불연속인 함수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당연히 이 함수가 불연속이겠죠. 오른쪽 이동한 함수는 불연속인데 원래 이 함수가 0이었기 때문에 곱했을 때 이 지점에서는 당연히 뭐가 됐다? 그렇죠. 연속이 되겠죠. 0과 불연속을 곱했으니까. 그런데 이 이동한 함수가 이 지점이 2분의 a이기 때문에 이걸 한 칸 이동하게 되면 a를 1이라고 하면 한 칸 이동하게 되면 그래프가 사실은 여기서 a를 1이라고 쓰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지점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곱했을 때 당연히 불연속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0에서는 불연속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0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이 올라가면 이 점의 함수값은 0이 아니겠죠. 그럼 원래 함수하고 이 이동한 함수의 곱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곱한 함수는 불연속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옆으로 3칸 이동하면 이 이동한 지점이 a가 3이면 옆으로 a가 3칸 이동했겠죠. 그래서 옆으로 3칸 이동해서 그래프의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요 a가 3인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데서 직선을 또 올리면 여기 어딘가 1.5를 통과하면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 이동한 함수의 0에서의 함수값은 0이 아니니까 이게 불연속인 점을 그대로 불연속이 되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제가 설명을 잘 했나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 세 가지다. 그래서 세 가지의 경우에서 불연속인 점이 한 개씩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혹시라도 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았나 싶어서 좀 복잡하다고 느끼지 않았나 싶어서 좀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보시고 fx라고 하는 함수가 불연속인 점은 0 하나야. 그리고 이제 fx 플러스 a라고 하는 함수가 불연속인 점은 마이너스 a 하나야 라고 해놓고 둘 중에 하나의 함수가 둘 다 불연속이면 안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한 군데는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연속이 되려면 어때야 되냐 그러면 나머지 곱해진 함수의 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보시고 이해를 해보시면 충분히 세 점을 다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놓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작년 수능의 21번 문제하고 뭐 느낌이 살짝 비슷해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문제로 보여집니다.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절대값은 항상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괄호가 두 개 있는데 뭐 엉망이죠. 왜냐하면 인수분해를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끝까지 다 해보면 왼쪽에 있는 수열은, 왼쪽에 있는 괄호는 an 플러스 1로 묶으면 여기가 괄호 열고 an-n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괄호는 an으로 다시 묶으면, an을 앞으로 뺄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묶으면 여기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괄호가 쳐져서 4개의 그냥 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은 이제 작년 수능에 있는 두 개의 문제를 합친 것 같아요. 작년 수능에 보면 뭐 fx에 관한 관계식을 가지고 다 인수분해 해봤더니 fx 더하기 x, fx 마이너스 x, f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던 식이 있죠. 그 문제하고 마지막 수열을 선택해라라고 했던 문제 두 가지를 뭐 결합시켜 놓은 문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곱셈 처음에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던 an 플러스를 밖으로 뺀 거고, 여기 있던 an을 밖으로 빼서 이렇게 다 인수분해를 하고 보니까 이 식이 0이 됐다라는 것은 an이라고 하는 항이 0이거나 아니면 an 플러스 1번째 항이 0이거나 아니면 an이 n이거나 아니면 an이 n 플러스 1이거나 이렇게 넷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넷 중에 하나는 꼭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의 질문이 뭐냐 하면 시그마하고 n은 1부터 20번째까지 an을 다 더하는 건데, 이 다 더한 것에 최대치는 몇이냐라고 질문을 한 거야. 그리고 an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n보다는 작거나 같아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A1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A1은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A1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0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럼 A2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어떤 값들 중에 5개 중에 하나다.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최대가 나오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대를 나열하려면 그냥 각각의 AN들이 다 N일 때가 그냥 최대겠죠. 왜냐하면 AN의 최대값은 N이니까. 그러니까 최대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20까지 쭉 나열이 되면 이게 최대치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20 곱하기 21이라고 해서 2분의 nn 플러스 1 공식을 써서 최대는 210이야 라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소가 문제거든요. 그 최소의 값은 언제가 최소가 되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얘기야. an이나 an 플러스, 그러니까 첫째 항이 있고 둘째 항이 있다라고 하면 n과 n 플러스 1번째 항 중에 이 4개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를 0으로 쓰면 여기는 아무거나 써도 되겠죠. 2도 써도 되고 뭐 1도 써도 되고 0도 써도 되고 마이너스 1도 써도 되고 마이너스 2도 써도 되고, 하나가 이게 만족이 되면 얘는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 20개 항의 합의 최소치를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음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양수는 적게 나왔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 4가지의 조건 중에 양수가 안 나오려면 이 오른쪽인 어떤 an이 n이 나오는 형식이 아니라 an이 여기 n 플러스 1인데 빠졌네요. 자, an이 n이거나 a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이 되는 형식이 아닌 걸로, 즉 an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중간에 0이 섞여 있으면서 적당하게, 그러니까 2개 항을 선택해보면 둘 중에 한 군데가 0이면서 한 군데는 음수가 나오는 형식으로 맞춰줘야지 이 전체 합이 최소가 나오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2가지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0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고 0 나오고 마이너스 3 나오고 0 나오고 이렇게 가는 방식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n과 n 플러스 1, n과 n 플러스 1, n과 n 플러스 1 2개 항을 비교하면 둘 중에 한 군데가 항상 0이라는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이 식은 반드시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에 의해서 an은 플러스 n하고 마이너스 n 사이에 있는 어떤 값으로 내 맘대로 정해본 건데 합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적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값하고 0하고 마이너스 2, 0하고 마이너스 4, 0하고 마이너스 5, 5가 아니죠. 0, 2, 4, 마이너스 6 이렇게 나가서 여기는 그러면 몇으로 끝나겠어요? 마이너스 19 마지막 0 이렇게 끝날 수 있고, 여기는 0하고 마이너스 20 이렇게 끝날 텐데 이 윗줄하고 아랫줄 중에 어느 게 더 작죠? 당연히 더
절대값이 큰 숫자들을 더하는 게 더 작겠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짝수를 20개를, 짝수 20개 중에서 짝수만 10개를 더해서, 즉 2k라고 하는 마이너스 2k를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더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이렇게 표현이 될 테니까 110이겠죠? 그래서 이 합은 마이너스 110이 된다. 그래서 이때가 최소다라고 해서 이제 이 둘을 더해서 최대와 최소의 합은 100이 됐다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이 13번이 잘 보였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와 최소를 찾는 감각을 길러올 수 있어야 되겠다. 작년 수능에 문제 2개가 합쳐진 느낌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은 인수분해를 하고 뒤쪽은 언제 최소가 되냐, 언제 최대가 되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 이런 형식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 1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항은요. 최고 차항 계수가 1이고 f1이 0인 3차 함수 fx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1은 0이고요. 이 fx는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야 라고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이때 gx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어떻게 썼냐면, gx라고 하는 함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플러스, 약간 특이하죠? 여기가 지금 t 플러스 1의 f 프라임 t, 여기에 dt라고 이렇게 써진 함수입니다. 자, 일단 이 함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보고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아래에 있는 상수를 대입해 본다. 즉 g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값은 0 나올 거야 라는 걸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분을 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g'x라고 하는 함수가, 이걸 미분해서 이 전체 함수를 미분하면 이 안에 있는 함수의 t만 x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식이 fx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f 프라임 x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이 아주 재밌는 식이죠.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식을 보고 이거 누구 미분한 거지를 찾을 수 있다면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x 곱하기 fx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미분해봐 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요? 앞에 거 미분한 거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한 거. 자, 이걸 보면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x 곱하기 fx가 미분된 식이구나 라고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면 어떤 생각으로 이걸 보셔야 되냐면, 요거 x 플러스 1 곱하기 fx라고 하는 식 전체를 요런 식을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gx라고 하는 함수가 생각보다 엄청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gx라고 하는 함수는 이걸 미분해서 나온 함수기 때문에 x 플러스 1 곱하기 fx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뭔가 상수항만 하나 더해진 함수다라고 보여졌는데, g에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상수항이 없는 형태가 되니까 이 gx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완벽하게 찾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함수는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에다가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하나 곱한 함수야 라고 이제 표현이 가능해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찾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을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에 보니까 fx라고 하는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라면 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억번은 fx라고 하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만 하는 함수인데 1,0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계속 증가만 하는데 여기가 1이 이렇게 곱해진 함수가 됐고 이것을 fx라고 해봤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을 하나 더 곱하게 되면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은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 될 테니까 이 3차 함수에다가 이 1차 함수를 곱하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에서만 0이 나오고 이 사이에서는 뭐가 될 테니까 양수 음수니까 음수가 나오는 거고, 다시 오른쪽은 계속 양수들만 곱했으니까 이 둘을 곱한 그래프는 아마도 뭐 이렇게 변형해서 4차 함수 형식인데
요 두 군데만 근인 함수가 될 거야 라는 거고, 이 fx도 계속 증가, 이 gx도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증가하는 함수 두 개끼리 곱하면 당연히 이쪽은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번에서 이제 g의 프라임의 니은번의 조건은 이제 요까지 이제 써놓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얻었냐 하면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얻었고요. 두 번째 조건은 그러면 gx라고 하는 함수는 x 플러스 1 곱하기 fx라는 함수가 된 거야. 여기까지 얻었고, f의 1이 0이라고 했으니까 g에다가도 여기다 1 대입하면 0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식도 하나 만족해야 되는 거고 g1이 0이다라는 것도 동시에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니은번의 조건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니은에서는 이 두 가지에다가 추가를 해서 g'의 마이너스 1도 0이고 g'의 1도 0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4차 함수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함수가 4차 함수, 3차 함수에다 1차 함수를 곱해서 4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입니다. 또 플러스 1에서도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래프가 이런 형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 이렇게 생긴 함수는 당연히 이 fx의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니까 이 함수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상태로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형태의 함수가 바로 gx가 돼서 함수를 그냥 다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극대값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 극대값은 당연히 0에서의 값이니까 요 값은 1이야 라고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참고 삼아 요 길이에 대해서 이런 형식으로 나왔을 때 요 높이는 요 길이의 4제곱이 된다라는 것 정도도 이제 한번 기억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시고 바로 이 높이는 1이야 라고 찾으셔도 좋고, 식을 다 완성해 놓고 여기다 0을 대입해서 1이야 라는 걸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니은번은 극대값을 2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니까, 디귿은 이 gx라고 하는 함수를 절대값을 씌웠더니 0보다 큰 알파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인 어떤 함수가 있을 텐데 0보다 큰 어떤 알파, 오른쪽에 있는 어떤 알파에서만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나머지 한쪽 근은 3중근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gx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에서 0이 나온다는 건 확실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하고 1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잡아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지만 절대값을 씌울 때 이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함수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때 이제 gx라고 하는 함수는 당연히 x 플러스 1의 세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란 이런 함수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이때 fx라고 하는 함수는 gx라고 하는 함수는 fx에 x 플러스 1이 하나 곱해진 거니까 이 중에 x 플러스 1을 하나 제외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하니까 3의 제곱 9 곱하기 1 해서 답은 9다. 그래서 f2는 9가 맞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빨리 발견을 하셔야 돼요. 왜 이걸 빨리 발견하는 거냐면 gx라고 하는 함수는 근은 이미 확정돼 있거든요. 두 개의 근은 확정돼 있는데 절대값을 씌워서 한 점만 미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뒤집었는데 한 점만 미분이 안 되라고 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던가 아니면 그래프는 뭐 요렇게 생긴 형태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뒤집으면 요 점 아니면 요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라는 건데, 근 두 개가 확정돼 있으니까 양쪽은 풀마 1 중에 반드시 하나인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플러스 1인 상태가 되는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 둘 중에 하나를 찾아라 그러면 양수인 구간에서 미분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1에서 미분이 안 되는 이 그래프로 찾으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4번은 이제 4차 함수, 3차 함수의 그래프 해석, 곱한 함수의 해석,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미분된 식이 x 플러스 1 곱하기 fx의 어떤 미분된 식이다라는 게 보여지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15번 문항입니다. 15번 문항 가보면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가 되겠죠. 자, 지금 이 문제는 이제 A, B가 4인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우리 지수로그 문제에서 마름모가 나왔었고, 지금 이것도 얼핏 보면 마름모처럼 그림이 생긴 것 같아 보이는데 마름모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름모라고 착각하지 않고 잘 푸셔야겠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4인 상태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어떤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쪽 점을 지금 3등분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쪽 점을 3등분을 해놓고 여기서 밑에다가 밑에는 아직 아니죠. 그림 마저 그려놓고 얘기해 봅시다. 자, A, B, C, D가 있는데 봤더니 A, B의 길이가 4다 라고, 이 길이를 4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DA를 1대2로 내분한 요 점을 2라고 잡았어요. 자, 그리고 AC라고 하는 요 대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고, 그 다음에 B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탄젠트에 대해서 탄젠트 ABE를 탄젠트 ABE 요 각을 알파라고 했더니 탄젠트 알파의 3배가, 이쪽 각은 세타라고 잡아볼까요? 이쪽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요게 탄젠트 세타와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맨 앞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되겠죠. 요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쓱 내려버리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요 길이분의 요 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라고 하는 건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됐는데, 요 탄젠트 높이가 똑같은 상태에서 탄젠트 값이 3배가 됐다라는 것은 이 길이가 이 길이의 3분의 1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왼쪽 길이는 1인 거고 오른쪽 길이는 3인 거야 라고 이렇게 빨리 찾아라 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고 보니까 길이는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서 그래서 두 삼각형에서 AH의 길이가 몇이냐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AH라고 잡아서 가에 나오는 이 AH의 길이는 그냥 1이 된 거야 라는 게 탄젠트의 비율을 통해서 쉽게 얻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문제에서 뭔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뭘 설정했냐면 A2라고 하는 길이를 2K다 라고 잡고, 그러면 AD라고 하는 길이는 3K라고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나면 이쪽 길이가 평행사변형이니까 3K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AC의 길이의 제곱하고 누구의 제곱을 더했더니 B2의 길이의 제곱을 더했더니 이 길이의 합이 62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하기 전에 일단 코사인 세타부터 한번 찾아보라고 했네요.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 여기 지금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코사인 세타는 너무 쉽죠. 왜냐하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가 1하고 요게 3이었기 때문에 이 코사인 세타는 그냥 2K 분의 1이다 라고 일단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조건은 2K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게 이제 그대로 2K분의 1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식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C라고 하는 길이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쪽 각을 세타라고 잡게 되면 이걸 더 연장했을 때 이 각이 세타인 거니까 이쪽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요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요 AC의 길이의 제곱을 쓰게 되면 요 AC의 길이의 제곱은 4의 제곱 16 플러스 3K의 제곱해서 9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3K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으니까 여기 곱하기 하고 코사인 세타인 2K분의 1을 이렇게 곱하면 이게 AC의 길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2라고 하는 길이를 또 제곱해서 써보자 라고 했으니까 이 B2라고 하는 이 길이는 동일하게 이제 이쪽 삼각형에서 또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B2의 길이의 제곱은 16 플러스 이게 4의 제곱해서 16이 나오고요. 이게 2K를 제곱해서 4K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2K 곱하기 이제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2K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건 이제 뭐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나면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16 플러스 9K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가 12 플러스 16 플러스 4K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8, 요까지 계산했더니 이것이 62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13K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13K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니까 16, 32에다가 4를 더하니까 36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36을 뺍시다. 그러면 이게 26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K제곱은 2가 나오는 거고, K는 그러면 양수일 테니까, 길이니까 루트 2다 라고 하는 이런 결론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에서 이제 K는 루트 2가 됐다 라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찾았고, 마지막에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C도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고, 이제 각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곳의 사인 이 옆에다 써놓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요거겠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누구를 하게 되면 AC의 길이를 하게 되면 요게 2R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지금,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2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2 루트 2분의 루트 7이겠죠.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2 루트 2, 얘가 1이면 요게 루트 7 나오겠죠. 2 루트 2 제곱하면 8이니까 8 빼기 1하면 루트 7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2 루트 2분의 루트 7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아까 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AC의 길이가 뭐였죠? 그러면 요게 지금 4, 3, 10이었으니까 28 플러스 9, 2, 18. 그러니까 여기가 30, 46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게 지금 2R이다. 요게 AC의 길이의 제곱이었으니까 루트를 씌워서 요게 지금 2R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가 됐냐? 그럼 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지워질 거고, 루트 7분의 루트 46에다 2 곱하니까 92가 됐어 라고 해서 R까지 다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 반지름의 길이 요거 제곱해가지고 7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해가지고 또 7 곱해야 되고, 요거 제곱해갖고 7 곱해서 다 더하면 답이 113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5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15번은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골고루 쓰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제일 처음에는 탄젠트의 값이 예분의 예, 예분의 예. 그래서 탄젠트의 요 각의 비율 가지고 여기가 세타인데 여기가 3세타, 여기 요 비율에 대해서 요게 뭐 1대 3이 돼. 그러면 요 길이가 거꾸로 1대 3이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찾으셔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극한으로 가면 이제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율도 거꾸로 1대 3이 되는 거야. 뭐 요 정도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써본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뒤쪽에 단답형 문항, 세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21번, 22번 세 문항인데요. 이것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걸 그림을 좀 잘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자, 20번 문제는 뭐냐 하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질문은 마지막에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0부터 4까지 fx의 절대값을 적분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0부터 4 사이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를 봤더니 가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플러스 x까지 f의 x 플러스 2를 적분을 했더니 이 값이 항상 0 나온다. 이거 t로 써야 되겠죠. 여기 x가 있으니까 이걸 t로 써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ft라고 하는 함수를 몇 칸?
마이너스 두 칸 움직이면 마이너스 x부터 플러스 x까지 적분했을 때 항상 나오는 0이 나오는 함수. 무슨 함수죠? 그렇죠. 당연히 원점 대칭인 함수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하면 원점의 대칭인 함수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보통 이 3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몇 칸에다가 이렇게 8칸 안에 그리기로 저랑 약속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차 함수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8칸 안에다 샥 그리게 됐는데 그러면 이 함수는 항상 이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 될 텐데 이 변곡점이 왼쪽으로 두 칸 이동을 했을 때 정확하게 원점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실제 이 점은 여기가 요렇게 x축일 테고 y축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요 점의 위치는 실제로 2가 될 거야 라는 얘기가 이 함수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왼쪽으로 두 칸 평이동해서 여길 원점으로 만드는 순간 마이너스 x부터 플러스 x까지 적분하면 항상 0 나온다라고 이 식을 보면 이 정도는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fx가 16이 나올 때의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축이 여기 있는 건 확실하죠. 그럼 실근의 개수가 2개 나오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플러스 1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이 선은 몇일까요? 그럼 아래에 있는 이 선은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높이 차인 32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최고차항 앞에 개수 2분의 최고차항 앞에 개수 곱하기 L의 이 간격의 몇 제곱? 세제곱. 이게 바로 이 높이인 32가 나올 거야 라는 얘기죠. 근데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1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L의 세제곱이 64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이 간격이 지금 4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간격이 4면 요 극소점의 x좌표가 4가 되는 거고 여기가 2니까 이 극대점의 x좌표가 0이 돼서 지금 현재 y축은 여기 있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이제 질문이 뭐냐 하면 이 fx라고 하는 걸 0부터 4까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를 적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쉽게 그려진다면 굳이 이 함수를 여기다 옮겨놓고 뭐 이런 근들을 찾아서 적분하지 않겠죠.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라는 거니까 이 두 개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함수가 그냥 평행이동돼서 여기에 y축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 함수를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상상하면 여기가 0이라고 했는데 이 간격이 2면 이 근은 루트 3배 하면 2루트 3이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y는 하고 x 곱하기 x 플러스 2루트 3 x 마이너스 2루트 3 하고 쓰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루트 3 제곱하면 4, 3, 10이죠. 그래서 이게 10이 x야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함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0부터 4까지만 적분을 해서 0부터 4가 아니죠. 이게 두 칸이니까 0부터 2까지만 얘를 적분을 해서 그럼 음수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마이너스 2배 하면 이 둘의 넓이의 합이 될 거야 라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간단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이게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일 거고 요거를 0부터 2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2배를 하겠다. 일단 2를 대입하면요. 얘가 16이니까 4로 나누면 4 마이너스 4, 6에 24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0이 나오는 거고 거기다 마이너스 2배 하면 최종적인 결과는 40이 될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특히 적분 같은 거는 최대한 편한 위치로 평행이동을 시키셔서 계산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문항인데 21번 문항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문항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21번. 21번은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설명을 하냐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서 재밌는 그림이 있죠. 재미가 있어야 할 텐데 재미가 있을까? 자, 예를 들어 지수함수를 한번 보세요. 지수함수 그냥 2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봐.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켜 봅시다. 그러면 원래 여기가 0,1이라고 하고 1, 여기 2라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 여기가 그럼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1, 뭐 2분의 1 이렇게 나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이 그래프를 평행하게 오른쪽으로 한 칸을 잡아당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하게 한 칸을 잡아당겨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당겨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분명히 평행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 왜 그러냐 하면 이 오른쪽의 간격은 일정하게 좌우는 그대로 한 칸씩 유지가 되는데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으로 가면 약간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줄어드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계셔야 한다 이런 얘기고,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을 또 로그 2x 똑같은 과정이죠. 지수 함수하고 똑같아요.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을 위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뭐 적당하게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여기가 뭐 그대로 올라가고 여기도 뭐 그대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위치는 다 이제 동일하게 그려보는 거죠. 그럼 느낌상 우리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갈 때 이게 다 동일하게 일정 간격을 위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좁아지는 것 같고 이쪽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세로가 평행하게 이동해도 이번에는 가로가 넓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로그 함수를 이번에는 왼쪽으로 평행 이동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씩 또 똑같이 이번에는 왼쪽으로 평행 이동해봐 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평행 이동 해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평행 이동이 됐는데 세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관찰을 해보시면 이런 느낌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 21번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약간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fx라고 하는 함수하고 gx라는 함수 두 개가 있는데 fx라는 함수는 로그 2에 하고 여기가 절대값 x 플러스 a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x의 절대값이 있는 함수인 거니까 이 함수는 y축 대칭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로그 함수가 원래 로그 2의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1,0, 2,1, 뭐 4,2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로그 2의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었다면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이동 시켰겠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뭐 2다라고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해서 여기가 여기 오도록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걸 만약에 왼쪽으로 내가 두 칸을 평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여기로 올 거고 요 점이 여기로 올 거고 요 점은 여기로 올 거고 저기 어딘가 이렇게 와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 그래프가 이제 두 칸 평이동 시키면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평행하게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이런 얘기야. 자,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세로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로그 2의 절대값 x 플러스 a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냥 하나 잡아보도록 한다면 이 간격이 얼만큼? a만큼 얘가 평행이동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저 fx라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좌우 대칭시킨 그래프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fx가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a가 더 큰지 b가 더 큰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만약에 b가 더 큰 값이다 그러면 이제 얘를 또 더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이동해서 오면 그래프가 이제 뭐 이런 점들, 만약 얘는 두 칸 이동했는데 얘는 네 칸 이동했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뭐 네 칸씩 또 이동해 오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 텐데 분명히 평행 이동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둘의 간격은 혹은 이 둘의 간격은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거죠. 이 함수를 방금 우리가 이렇게 써봤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x가 양수인 구간만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푸는 방법이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거냐면 그냥
이렇게 위로 볼록한 함수를 왼쪽으로 평행 이동하면, 로그 함수를 왼쪽으로 평행 이동하면 간격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거야, 세로의 간격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문제의 어떤 최소, 즉 이걸 뺐을 때도 뭐 fx라고 하는 함수를 이 함수라고 하면 gx는 뭐 b가 더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간 함수가 될 텐데, 이 간격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좁아져 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면 여기가 최대치야 라고 해서 문제를 바로 풀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의심스러운 사람, 즉 이 그래프의 형식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간격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요? 로그 2의 x 플러스 a라고 하는 값하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뭐 x 플러스 b를 해도 좋고, 아니면 원래 함수 로그 2의 x하고 로그 2의 x 플러스 a를 비교해서 이렇게 그냥 빼보겠죠. 그래서 이 두 함수의 뺄셈을 하게 되면 이 뺄셈의 결과가 로그 2에 한 다음에 얘분의 얘가 되는 거니까 이게 1 플러스 x분의 a가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 전체가 작아진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높이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 라는 개념으로 이제 식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냥 그림을 평상시에 이해하고 있으면 아, 요 정도는 알겠다라고 해서 바로 풀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fx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gx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얘는 더 많이 평행 이동됐기 때문에 분명히 평행하게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격은 점점 좁아지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하고 gx의 최소값이 로그 2의 60이다라고 했으니까 fx는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함수는 로그 2의 절대값 x 플러스 b다 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생각으로만 얘를 일단 접근을 해봅시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면 얘는 최소값이 역시 0에서 최소값인 거고, 얘도 최소값이 0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왜냐면 계속 증가한 함수인 거니까. 그래서 이 둘의 최소값은 로그 2의 a, 두 함수의 최소값의 합인 거니까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를 더하면 로그 2의 ab가 돼서 요 값이 로그 2의 60이 된 거야 라고 찾은 거니까, 첫 번째 결론이 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a, b의 곱이 60이 나온다 라는 걸 이렇게 얻어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fx에서 gx를 뺀 건데, 이 뺀 값의 차이 fx 빼기 gx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작거나 같냐 그랬더니 이게 3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이게 이제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점의 함수값하고 요 지점의 함수값이 제일 최대인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제일 작겠죠. 그러니까 제일 컸을 때 이 차이가 최대가 3이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둘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최대치 두 개를 구해보면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0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니까 동일하게 로그 2의 b가 더 큰 값이라고 하면 이 위치가 로그 2의 b인 거고, 여기서 로그 2의 a를 이렇게 뺐더니 이 값의 최대치가 몇 나와야 되겠다? 이 값의 최대치가 3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a분의 b라고 하는 것의 최대값이 2의 세제곱하니까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가 더 작은 숫자라고 했을 때는 a분의 b가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a, b의 곱이 60인 거니까 이 6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이 두 번에 3 한 번에 뭐 5 한 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15 곱하기 4인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쭉 나열해 보면 a, b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이 1하고 60이냐, 아니면 2하고 30이냐, 아니면 3하고 20이냐, 아니면 4하고 15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5하고 10이냐, 그 다음에 뭐 6하고 10이냐, 뭐 이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순서상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A가 더 작고 B가 더 클 때는 이런 식으로만 이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A, B의 곱이 6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A분의 B를 했는데 8보다 작은 걸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돼, 60이야. 이건 안 돼, 15야. 요거 안 되는 거고, 요거는 6점 몇이니까 되겠다. 요거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된다. 그래서 요 4개의 순서상이 가능하다가 이제 A보다 B가 클 때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것만 되나요?
반대도 똑같겠죠. A하고 B가 3하고 20이 있으면 또 B가 20이고 A가 3이어서 이 두 개가 A가 올라가고 B가 내려가는 상황도 동일하게 있을 테니까 순서쌍은 총 8개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 A, B의 순서쌍의 개수는 8개다 라고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바로 21번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한 풀이들 보시고 이 풀이를 보시면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죠. 자, 마지막 22번입니다. 22번도 제가 느끼기에는 근래에 보기 드물게 쉬운 22번 문항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느꼈나 한번 보세요. 가조건, 나조건.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x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나가는데 이 값은 양수야 라고 이제 주어져 있고, 가조건을 봤더니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데? 0으로 가는데 이게 x 세제곱 분해하고 여기가 f의 x 마이너스 3, f의 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곱한 결과가 이게 수렴한대. 자,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x가 0으로 가는데 밑에가 3차야? 그럼 얘가 수렴한대.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한 식이 x라고 하는 인수를 최소 3개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뭔 소리냐면 이게 만약에 x의 세제곱인데 위에가 x가 제곱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x-1, 뭐 x-2, 뭐 x-3, 뭐 x-4 뭐 이런 식으로 6개를 갖고 있다고 해봐요. 3차니까 근을 만약에 6개 갖는다고 하면 그럼 이렇게 해갖고 얘를 2개에서 지워서 얘가 하나가 남으면 x를 0으로 보내면 요건 상수고 얘는 0으로 가는 거니까 절대로 수렴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렴한다는 것은 이 곱의 결과가 최소 이 곱의 결과가 x라는 인수를 3개는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fx-3하고 f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이 0 되도록 하는 근 중에 x가 최소 이동했을 때 결과적으로 3개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4개가 나와도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원래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근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근을 갖고 있었는데 얘를 옆으로 3칸 평행이동해서 0에서 0,0 즉 x라고 하는 것을 인수로 갖도록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를 적절하게 평행이동했더니 여기 한 군데에서 여기가 0이 돼서 이게 인수분해를 하면 x가 하나 이렇게 인수를 갖게 됐어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또 원래 fx를 뭐 반대쪽으로 평행이동해서 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여기가 0이야 그러면 이걸 3칸 평행이동하고 이걸 3칸 평행이동해서 두 개의 함수를 곱해보면 근을 하나씩 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곱해봐야 이게 3차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이제 우리는 직관적으로 혹은 감각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동했는데 x라고 하는 인수를 3개를 가지려면 적어도 한쪽은 2개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니까 그래프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던지 아니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던지가 fx가 딱 요런 모양이거나 요런 모양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중근이 3칸 이동해서 0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쪽 한 근이 이렇게 왼쪽으로 3칸 이동해서 오게 되면 여기서 곱해진 함수가 얘가 중근이 되고 얘가 한 근이 되니까 결국 3차의 인수를 갖게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요 둘의 중점을 y축으로 이렇게 잡고 요걸 3칸이야 요것도 3칸이야 라고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의 나조건 fx라고 하는 함수를 절대값을 씌워서 k fx fk를 절대값을 씌웠는데 이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게 자연수가 하나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그럼 이제 여기를 3이라고 하는 순간 그래프를 이제 한번 정확하게 좀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본다는 거는
우리가 요렇게 평상시에 그렸듯이 8칸 안에 그려보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요렇게 해서 8칸 안에다 요렇게 그려놓고 나서 여기가 만약에 X축이면 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가운데가 0인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플러스 3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자, 그 상태가 된다면 이제 여기가 0일 거고, 여기는 그러면은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런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두 칸의 형태가 완성이 돼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자연수 중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FK라고 하는 선을 긋게 되면 여기가 1이 첫 번째 자연수 1인 거니까 F1하고 선을 그어서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미분이 불가능한 점 1개겠죠. 그 다음에 여기 1하고 3 한가운데 여기 2가 있을 테니까 2에서 다시 여기 어딘가 선을 그어서 이걸 뒤집으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3점이 나와요. 그 다음에 3에서 뒤집으면 다시 1개밖에 안 나오니까 fx 마이너스 fk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몇 개가 나오도록 하는? 3개가 나오도록 하는 k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여기 2밖에 없다라고 하나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긴 함수일 때, 즉 이번에는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서 똑같은 3차 함수인데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이 x축이야 라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이때는 이렇게 3칸 이동해서 가운데서 3중근을 갖도록 근 3개를 갖도록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y축으로 잡고 여기를 x축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이고 요 지점이 플러스 1이 되는 위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fk라고 하는 걸 빼서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3개 나오도록 하는 k가 몇 개 있냐 그러면 자연수가 몇 개 있냐라고 하면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3은 안 되고 4도 있고요, 5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니까 5는 안 되겠다. 몇 개가 나온다? 1, 2, 3 빼고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3개가 나오겠죠. 이런 K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때는 3개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될 때는 2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얘야 라고 하는 거고, 뭐 출제자가 3개 있어 라고 하면 뭐 이렇게 바꿔도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fx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다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fk1이 마이너스 15다라고 했으니까 요건 아닌 거고 요 함수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k1이라고 하는 값이 2가 된 거고 fx라고 하는 함수는 뭐 금방 다 찾았습니다. 근이 마이너스 3에서 중근을 갖고 플러스 3에서 한 근을 갖는 거니까 최고창 앞에 개수를 몰라요. 그래서 최고창 앞에 개수 a라고 쓰고 x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야 라고 이렇게 함수를 완성했는데 f의 k1 즉 f2가 몇 나왔다? 그럼 f2가 마이너스 15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 a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f 이제 2를 써보면 여기다 2 대입하면 25죠? 그래서 25 a인데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a가 마이너스 15가 나온 거야. 그래서 a는 5분의 3이야 라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a는 5분의 3이 됐고,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f의 8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f8은 여기다 8을 대입하면 11의 제곱 121이겠죠? 곱하기 여기다 8 대입하면 8 빼기 3 하니까 5고 여기가 5분의 3이 돼서 요거는 121에다가 3을 곱한 거야. 그래서 답은 363이라고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통 과목의 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다가 이제 결론이고요. 큰 어려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다항함수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친구들은 이제 제가 요번 주부터 수능 잘 보는 법 해서 시리즈로 기초적인 영상, 수투 파트에 대한 영상, 또 시간이 남으면 수원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초를 좀 탄탄하게 공부를 하시고 지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어떤 뭐 비율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공통 과목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